안녕하세요. 저희 개념탑재 일반기계기사 작업형 실기 도면집의 동력 변환 장치 2번 문제도를 이용해서 한번 3D 모델링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부품인 하우징부터 한번 모델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일단 이렇게 모델링 템플릿을 하나 열어주시고 저희는 정면도에 해당하는 평면에 먼저 스케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Z 평면에 새 스케치를 들어가 주시고요. 일단 문제도에서 보는 것처럼 일단 정면을 이쪽으로 우리가 가정을 한다면 여기 있는 원 스케치를 먼저 해서 한번 돌출 형상을 먼저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 형상 같은 경우는 이 1번 이 하우징, 2번 문제도의 이 하우징 같은 경우는 이제 돌출 한 번으로 하는 게 아니라 좀 여러 평면을 이용해서 한번 돌출을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은 정면도를 기준으로 여기 있는 이 원형을 먼저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원 명령을 실행하신 다음에 원점에서부터 원을 하나 그려주시고 저는 43mm로 측정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제 측정 값을 불러드릴 거지만 여러분들께서는 문제도를 이용해서 직접 측정 도구로 측정해서 한번 작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스케치가 완료되셨다면 이제 우리 마무리 버튼을 누르셔도 되고 누르지 않으셔도 되니 우리 3D 모형 탭의 돌출 명령을 눌러주시고요. 자, 저희는 가운데 평면을 기준으로 이제 양쪽 대칭 돌출을 할 거기 때문에 방향은 이 세 번째 항목인 대칭으로 눌러주시면 되고 그 다음 거리는 이 부분도 여러분들께서 측정을 해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측정을 이렇게 문제도를 이용해서 한번 해보시면 우리 43mm가 그대로 나올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43mm를 뭐 이쪽에서 측정을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옆쪽에 있는 측면도에서 그 커버를 제외하고 여기까지만 측정을 하면 되니 측정을 해서 43mm로 체크를 해주시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자, 이 부분이 되셨다면 저희는 또 다른 평면의 원형 스케치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 우측면도에 해당하는 원점 평면인 이 YZ 평면의 스케치를 하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아마 스케치가 이렇게 세팅이 되실 겁니다. 우리 F7번을 눌러 그래픽 슬라이스 모드를 켜주시면 이렇게 원점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도 보실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원을 일단 대략적으로 이렇게 그릴 건데 이번에는 이 원래 있었던 원점과 원의 중심점을 수직 정렬할 거기 때문에 자, 수직 구속 조건으로 원의 중심점과 원점을 클릭해서 이렇게 가운데에 원이 위치할 수 있도록 세팅을 해주시고요. 자, 이 부분도 역시나 측정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측정을 해주실 때 자, 요렇게 여기서 여기까지를 측정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은 옆쪽에 원형 모양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측정을 해주셔도 무방합니다. 자, 그래서 측정을 해주시면 28mm가 나오죠. 자, 그래서 28mm로 눌러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넣어주셔야 될 게 우리 지금 원점이 여기 있다고 보시면 되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 이 원의 중심까지의 요 길이 근데 사실 옆쪽에 우리 문제도에 나와 있죠. 15mm라고. 자, 그래서 저희는 그대로 15mm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렇게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이 되셨다면 마무리 버튼을 눌러주시고 또 한 번 돌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양쪽 돌출이기 때문에 이렇게 방향을 대칭으로 바꿔주시고요. 자, 이 부분 사실 측정하는 거 어렵지 않으시죠? 그래서 측정을 하시면 얼마가 나올 거냐면 88mm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전체 길이 88로 넣어주시면 한쪽 방향으로 43mm씩 이렇게 대칭 돌출이 들어갈 겁니다. 당연히 출력은 합집합이겠죠? 그냥 우리가 한 덩어리로 하우징을 만들 거기 때문에 이 접합으로 확인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형상이 만들어질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아래쪽 부분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지금 일단 외형 형상만 먼저 만든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우리 아래쪽도 이렇게 형상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모양이 우리가 정면에서 봤을 때는 사각형처럼 보이는데 사실 이렇게 평면도에서 보면 요런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제가 빨갛게 한번 표현을 해볼까요? 뭐 여기는 가려져 있지만 어쨌든 요렇게 이어져 있을 거고 요런 식으로 지금 여기 점선, 숨은선. 제가 지금 살짝 오해가 생길 수 있도록 그린 것 같은데 다시 그려보자면 여기 있는 점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렇게. 제가 그림을 너무 못 그리긴 하는데 어떤 선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요렇게 한번 스케치를 우리가 평면도에 해당하는 평면의 스케치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지금 원점 평면이 다 요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쪽 라인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스케치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용자 작업 평면을 하나 만들어 주시고 스케치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업 피처 패널에 평면에서 간격 띄우기를 이용할 거고요. 자, 평면도에 해당하는 XY 평면을 기준으로 한번 위치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여러분들 이 부분도 측정을 해주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바닥까지로 한번 재볼게요. 바닥까지로 재면 30mm가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지금 화살표가 위쪽으로 놓여 있으니 마이너스 30을 넣어주시면 아래쪽 방향으로 이렇게 만드실 수 있고 이따 돌출을 할 때 위쪽 방향으로 그럼 돌출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렇게 여러분들이 작업을 해주시고 스케치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 새 스케치를 눌러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스케치를 한번 해볼 건데 양쪽의 이 부분은 사실 슬롯으로 작업을 해주시면 되죠. 직사각형 패널을 확장해서 슬롯 중에 어떤 슬롯을 쓰셔도 상관은 없는데 저는 중심 대 중심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심 대 중심으로 대략적으로 이렇게 수직선만 되도록 모양을 잡아주시고 이쪽도 일단 대충 그려주시면 됩니다. 대충이요. 그래서 ESC를 눌러주시면 되고 그 다음 그냥 이어주는 선을 그려주시면 되죠. 여기 있는 요 필렛 라인은 나중에 목깎이를 이용해서 여러분들께서 작업을 할 거기 때문에 일단은 그냥 간단하게만 이렇게 스케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평선이 되도록만 여기 딱 4분점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살짝 엇갈린 곳에 찍어주세요. 이 사이즈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네.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일단 먼저 대략적으로 그렸고요. 혹시 이 가려진 형상 때문에 방해가 된다라고 하신다면 F7번을 눌러주셔도 좋습니다. 스케치 단면 기능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일단 양쪽 대칭이죠. 사이즈를 재보시면 아시겠지만 대칭이기 때문에 저는 일단 치수를 넣기 전에 같은 구속 조건으로 사이즈를 좀 맞춰놓고 갈게요. 맞춰놓고 갈 수 있는 예를 들어 여기서 여기까지도 이렇게. 네.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 수평 구속 조건을 이용해서 뭐 이 원의 뭐 중심점과 중심점을 만나는 이렇게 좀 대칭이 될 수 있도록도 한번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는 치수를 한번 넣어볼까요? 자, 이 부분은 이제 다 측정해서 넣어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치수 명령으로 자, 우리 요 호의 반지름 9mm로 측정이 될 거고요. 그 다음 여기 있는 요 라인은 44mm로 이 직선 구간의 길이는 44mm로 측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구속 조건을 잡아야 할 게 있네요. 자, 우리 수평 구속 조건으로 우리 이 슬롯의 중앙 이 원점과 중심점과 원점을 이용해서 이렇게 가운데 정렬을 좀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우리 이 중심과 중심 간의 거리도 여러분들이 측정을 하시면 얼마가 나올 거냐면 66mm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66mm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저는 이 대칭을 맞추기 위해 어떤 작업을 할 거냐면 저는 선을 하나 그리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대칭을 맞추기 위해 반절 치수를 하나 더 주셔도 좋긴 한데 또 우리 구속 조건 중에 이 대칭이라는 구속 조건을 한번 이용하기 위해서 저는 뭘 해볼 거냐면 저는 일단 이 슬롯의 중심점에서 중심점을 잇는 선을 하나 그릴게요. 대칭 기준선을 하나 그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선은 그냥 스케치에서만 존재하면 되기 때문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구성선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뭘 할 거냐면요. 대칭 구속 조건은 자, 어떻게 작업을 하는 거냐면 항상 대칭 기준선을 마지막에 눌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칭이 되어야 할 선 두 개를 먼저 누르고 그 다음 대칭 기준선을 눌러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대칭 구속 조건을 클릭해서 저는 이 두 개의 선을 클릭한 다음에 그 다음 요 선을 클릭하면 요렇게 보이시나요? 요 간격이 딱 맞춰진 거. 그래서 요렇게 한번 대칭을 맞춰봤고요. 그 다음은 쉽죠? 요 양쪽 대칭 맞추는 거는 일치 구속 조건을 이용해서 방금 그린 대칭 기준선의 중간점과 원점 붙여주시면 되잖아요. 그죠? 그럼 굉장히 수월하게 작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치수 명령으로 우리 요 선과 요 선은 측정해보시면 28mm가 나올 겁니다. 이렇게 되면 완전 구속을 하실 수가 있겠죠. 자, 이 부분 점선과 점선, 이 수문선과 수문선 측정하는 거 어렵지 않으실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작업해 주시고 스케치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돌출 명령으로 이 영역 3개를 전부 다 잡아주시고, 자, 우리 방향은 이번에는 위쪽 방향이기 때문에 첫 번째로만 바꿔주시고, 우리 사이즈는 이 부분 두께 측정해보시면 10mm가 나올 겁니다. 그죠? 그래서 10으로 바꿔주시면 이렇게 형상을 미리 보기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다음과 같이 형상 3개, 돌출 3번으로 이 형상이 만들어진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작업평면 더 이상 필요 없기 때문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우리 가시성은 끄도록 하고요. 요렇게요. 자, 그 다음에는 저희 이제 이 면에 스케치를 들어가서 여기 요 3번 부품이 껴질 수 있도록 구멍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 부분도 사실은 구멍 명령으로 하셔도 되지만 저는 이번에는 원으로 돌출로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부분 사이즈 측정해보시면 16mm 나올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 스케치, 이 면에 스케치 들어가 주신 다음에 우리 원점으로 딱 누를 만한 요 점이 스냅이 잘 안 잡히실 겁니다. 잡히더라도 요거는 일시적으로 잡히는 거기 때문에 완전 구속은 해결하기가 힘들거든요. 자,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이 원형 모서리를 형상 투영을 먼저 하면 이렇게 모서리만 형상 투영되는 게 아니라 이 원의 중심점까지도 형상 투영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놓은 상태로 원 명령을 실행해서 원을 그려줄 때 사이즈는 16mm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마무리 버튼을 눌러주시고 돌출. 영역은 이 안쪽 원만 잡아주시고 우리 방향은 반대 방향이죠. 그리고 출력은 당연히 잘라내기가 맞는데 거리는 우리가 이번에는 요 라인만큼, 요 거리만큼의 값을 넣는 게 아닌 그냥 우리는 전체 관통을 클릭해서 전체가 다 이렇게 뚫릴 수 있도록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되셨다면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형상을 만드실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요 가운데 큰 원, 이 부분에도 여러분들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 안처럼 뚫리는 작업을 해주셔야 되는데 옆쪽의 측면들을 보시면 네, 요렇게 이 1번 부품의 요 안쪽에는 베어링도 껴지고 이따 저희가 작업해볼 2번 부품이죠. 이 2번 부품인 피니언 샤프트, 피니언 축도 껴져야 되기 때문에 요 라인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또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작업하기 위해서 먼저 여러분들께서는 다시 한번 측면도에 해당하는 YZ 평면의 스케치를 들어가 주시고요. 자, F7번 눌러볼까요? 요렇게 뷰가 나오겠죠? 그럼 여기에 자, 지금 제가 문제도에 표현을 하자면 요 라인이죠? 요 라인일 거고요. 여기는 끊어졌기 때문에 여기 구멍이기 때문에 끊어졌지만 우리는 그냥 이렇게 이어서 한 번에 그리면 어떨까요? 그죠? 자, 그래서 요렇게 요 부분을 우리는 반단면만 그려서 회전 컷으로 한번 작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딱 이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작업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럼 저는 선 명령을 이용해서 일단 여기 있는 중간점 그리고 여기 있는 중간점을 잇는 일단 중심선을 먼저 그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선은 마우스 오른쪽 버튼 중심선으로 바꿔줄 거고요. 자, 그 다음 이 부분은 베어링이 껴지는 단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이즈를 지름 치수를 측정한다기보다는 베어링의 규격을 확인해야 된다고 늘 말씀드렸죠. 우리 이번 문제도에서는 베어링의 사이즈가 6000입니다. 자, 그래서 규격에서 확인해 볼게요. 자, 우리 규격에서 베어링. 우리 항상 일반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문제도에서 나오는 베어링은 볼 베어링이죠. 기포는 볼 베어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호칭 번호 60 계열에서 6000이 우리 내경이라고 할까요? 이 내경은 10mm, 그리고 외경이 26mm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값을 확인해 주시고, 네, 26mm 여기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 값을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사이즈를 맞춰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선 명령으로 한쪽만 먼저 그리고 작업해도 되고요. 일단 간단한 단위이기 때문에 다 그려놓고 작업을 해주셔도 무방한데 어쨌든 우리가 치수를 줄 때 이 부분은 측정을 해서 넣는 게 아닌 베어링의 규격을 확인해서 26mm로 넣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 여기 있는 이 길이는 사실 베어링의 딱 폭만큼 단위 설정된 게 아니라 살짝 더 여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측정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측정하면 11mm 나올 겁니다. 그죠? 그래서 11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오른쪽도 측정하면 똑같이 11mm거든요. 그래서 저는 같은 구속 조건으로 요 선과 요 선의 길이 같게 만들게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요 단의 요 지름 치수는 사실 자, 요 단에서
여기 있는 요 단까지죠. 그죠?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그냥 측정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네, 측정해서 넣어주시면 되기 때문에 측정을 해보시면 22mm가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22mm로 넣어주시면 완전 구속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스케치 마무리 해주시고, 자, 회전. 그리고 우리 출력을 절단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다음과 같이 해결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저희 뭘 또 해볼 거냐면 어떻게 보면 이 안쪽에 절단되는 형태를 지금 이어서 한번 작업을 하고 있는 건데 이 아래쪽도 한번 보시면 요만큼의 홈이 있죠. 자, 요거 이렇게 봤을 때도 약간 사각형처럼 보이고 물론 이제 목깎이가 있지만 이 부분은 나중에 저희가 해결할 거기 때문에 일단 사각형 느낌이고요. 그 다음 위에서 봤을 때도 네, 당연히 사각형이네요. 그죠? 여기서 봤을 때도 사각형이고요. 네, 자,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요 면에 스케치를 들어가서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사이즈를 그냥 재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저는 편의상 2점 중심 직사각형으로 원점에 맞춰서 사각형을 그리려고 하고요. 자, 지금 저는 어떻게 공교롭게도 여기에 딱 맞춰 그려버렸는데 사이즈가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그냥 컨트롤 Z를 눌러서 다시 그리셔도 되지만 만약에 이렇게 된 상황에서 스케치를 수정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우리 F8키를 눌러서 이렇게 구속 조건 표시를 해보시면 이렇게 불필요한 선에 이렇게 묶여버리는 이 일치 구속 조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이 부분을 클릭해서 딜리트. 혹시나 이쪽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확인만 한번 해보면 여긴 괜찮네요. 그죠? 자, 그럼 요렇게 해주시고 요 선은 그냥 삭제를 해주셔도 좋습니다. 아니면 그냥 사실 놔두셔도 상관은 없고요. 그리고 F9키를 눌러서 다시 한번 요렇게 또 구속을 풀게끔 작업해 주셔도 좋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요렇게 사각형을 그려주셨다면 치스 명령으로 가로 세로 길이 넣어주시면 되죠. 자, 우리 가로 길이는 48mm, 세로 길이는 18mm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 측정해서 넣어주시는 거기 때문에 어렵지 않으실 거고요. 자, 마무리 버튼을 눌러주시고 자, 돌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쪽으로 파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출력을 절단으로 바꾸면 당연히 방향이 위쪽으로 바뀔 거고요. 사이즈는 여러분들이 측정해 주시면 됩니다. 측정하시면 3mm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3mm로 확인 눌러주시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절단 부분을 완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얼추 일단 외형 작업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이제 구멍 작업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딱 육안으로 봤을 때 제일 처음 보이는 구멍 중에 하나가 우리 여기 있는 큼지막한 카운터 보어 구멍이죠.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실 우리 그동안 했던 이 동력류 문제도를 한번 살펴보시면 우리가 본체 이런 느낌으로 이제 작업이 되는 형태를 다 스포 페이싱으로 작업을 했을 거예요. 접촉 공간 스포 페이싱, 그죠? 근데 이제 이번 형태는 저희가 그냥 카운터 보어로 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여기 이 깊이가 너무 깊거든요. 그죠? 사실 스포 페이싱이라고 한다는 건 우리가 깊이를 살짝만 내주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지금은 문제들을 보시면 깊이가 굉장히 깊기 때문에 우리 이 부분은 그냥 카운터 보어로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네. 자, 그래서 카운터 보어로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면 이 카운터 보어가 총 4군데 이렇게 작업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스케치를 먼저 들어갈까요? 자, 이면에 하셔도 되고 이면에 하셔도 됩니다. 어떤 면이든 위치가 같기 때문에 전혀 상관이 없고요. 저는 이 면에 스케치를 들어가서 새 스케치. 자, 저는 형상투영으로 자, 요 선과 요 선을 클릭해서 딱 형상투영을 잡고요. 자, 그럼 이렇게 중심점 정보 가져올 수 있죠. 그러면 2점 직사각형으로 요 점과 요 점 찍어서 딱 이 사각형의 양끝 4분점을 이 구멍의 중심점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마무리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멍 명령. 그 다음에 이 구멍의 위치는 이 사각형의 끝쪽 4분점 4개를 눌러주시면 위치를 쉽게 잡으실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카운터 보어로 작업을 할 거고요. 자, 그러면 모양을 카운터 보어로 해주시면 되겠죠. 카운터 보어 모양으로 해주시고 그 다음 구멍 유형은 틈새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틈새로 바꾸면 이 부분은 어떤 유형이었죠? 이 카운터 보어 구멍에 들어갈 조임새 사이즈를 눌러주시면 이 조임새가 들어갈, 이 볼트가 들어갈 구멍이 알아서 사이즈가 책정이 되는 게 바로 이 틈새 구멍이었죠. 그래서 이 틈새로 저희는 여기에 들어갈 조임새를 이렇게 유형을 한번 골라서 넣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 어떤 볼트, 어떤 사이즈의 볼트가 들어가는지는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이 알아보실 수가 있냐면, 우리 여기를 한번 여러분들이 대략적으로 한번 재보실래요? 물론 이제 정수로 깔끔히 떨어지지 않을 거지만, 우리 여기 있는 드릴 구멍의 지름을 대략적으로 재보시면, 파이 6mm, 6mm가 넘어갈 거예요. 그죠? 그러면 파이 6mm가 넘어감으로 M6짜리 볼트가 체결됨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M6짜리 볼트는 자, 우리 여기 보시면 한번 볼게요. 우리 규격에서 보시면 어떤 부분을 보실 수가 있냐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육각 구멍붙이 볼트라는 이 16번 항목을 한번 봐주시면 목부 지름의 사이즈를 보시면 5.82에서 6mm 정도로 이렇게 기입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측정을 했을 때 파이 6이 넘어간다? 그러면 보통 M6짜리의 볼트가 체결된다라고 이제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해주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조임새의 표준은 ISO 4762로 해주시고요. 그 다음 크기는 M6으로 바꿔주시면 우리가 이제 요 볼트를 사용을 할 거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입력값을 넣어주시면 그 볼트가 들어갈 사이즈가 요렇게 측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요 값을 그대로 사용을 해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근데 사실은 우리 이 문제도를 보시면 사실 여기 카운터보어 깊이 있죠. 이 부분을 측정해 보시면 대략 한 6.5 정도가 나올 거예요. 그죠? 이 사이즈가 6.5 정도가 나오지만 우리 막상 조임새의 M6을 이렇게 넣어보시면 틈새 구멍으로 했을 때 여기 있는 카운터보어의 깊이는 6.8이 나올 겁니다. 근데 요거를 굳이 6.5로 바꾸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그냥 M6짜리가 들어가면 되기 때문에 문제도는 6.5지만 실제로는 6.8이 들어가면 우린 그냥 이 값을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왜냐? 규격 16, 제가 좀 전에 보여드렸던 규격 16번에 이 육각 구멍고치 볼트 M6 사이즈보다 이 구멍이 크기만 하면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굳이 이 값을 수정할 필요 없이 그냥 요렇게 사이즈를 맞춰주셨다면 바로 확인 버튼을 눌러 이 모델링 작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자, 그래서 요렇게 일단 첫 번째 구멍 작업을 한번 해봤고요. 그럼 두 번째 구멍, 또 어떤 구멍이 있냐면 우리 양쪽에, 자, 우리 여기에 이렇게 볼트가 들어가기 위해서 탭 구멍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쪽에 보시면 더 확실히 아실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측정해보시면 M4로 나올 겁니다. 3mm.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할 거냐면 각 4분점에 일단 우리는 구멍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쪽에 먼저 작업을 하고 나머지 3개는 원형 패턴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우리 이 부분은 일단은 여러분들께서 구멍에 중심과 중심에 이렇게 이 지름 치수를 측정을 해보시면 사이즈가 나오겠죠? 그럼 그거의 절반 값으로 일단 구멍 한쪽의 위치를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저는 이면에 스케치를 들어갈 거고요. 자, 그러면 스케치 어떻게 해주시면 되냐? 자, 우리 구멍의 중심 간의 길이 측정해보시면 33mm 나오죠, 그죠? 33mm 나올 거기 때문에 자, 우리 선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선 명령으로 원점에서부터 뻗는 선, 자, 17mm로 엔터 눌러주시면 이렇게 수직하게 바로 그리실 수가 있고요. 자, 요 점을 먼저 클릭한 다음에 3D 모형 탭에 구멍 명령을 실행하시면 바로 이 위치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구멍 유형을 세 번째 항목인 탭 구멍으로 변경해 주시고 시트 유형은 없음으로 해주시면 되겠죠. 그냥 일반 탭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유형부터 한번 또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형 같은 경우는 ISO 메트릭 프로파일이겠죠. 그 다음 크기는 여러분들이 재셨을 때 4mm가 나왔기 때문에 4로 해주시면 일반 피치, 기본 피치가 자동으로 세팅이 되실 거고요. 그럼 이제 아래쪽에서 우리는 이 깊이에 해당하는 옵션을 설정해 주시면 되는데 전체 깊이가 아니라 우리는 거리값을 넣을 거기 때문에 첫 번째로 눌러주시면 되고 자, 그러면 우리가 중요한 거는 뭐라 그랬죠, 항상? 탭 깊이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이 탭 깊이만 재서 이 값을 넣어주시면 되고 나머지 이 드릴 구멍의 깊이는 그냥 2, 3mm 정도 여유 있게 해주시면 됩니다. 꼭 측정해서 넣어주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 왜 아까 그 카운터보어 사이즈랑 마찬가지로 그냥 탭 깊이보다 여유 있으면 되기 때문에 2, 3mm 여유 주셔도 되고 뭐 5mm까지 여유를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단 우리 옆쪽 형상에 좀 방해가 안 되는 선으로 깊이를 책정해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일단 탭 깊이는
측정해 주시면 얼마가 나올 거냐면 8mm 나오죠. 그래서 저는 8, 그리고 여기도 11.8로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뭐 저는 2mm만 여유를 줄래요? 그럼 10mm로 바꿔주시거나 이런 것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기본값으로 그냥 가셔도 좋습니다. 어차피 여기까지 여유가 있으니까요. 그죠? 네. 자, 그래서 저는 그냥 이렇게 하고 확인을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원형 패턴 바로 들어갈 수 있죠. 원형 패턴으로 우리 구멍 눌러주시고 이렇게 클릭하셔도 무방합니다. 자, 방향 선택 클릭. 방향은 여기 있는 이런 원통면. 그리고 개수는 4개로만 바꿔주시면 되겠죠. 항상 원본 개수 포함 개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 요거 한 김에 바로 반대쪽 할까요? 우리 반대쪽도 동일하게 이렇게 탭 나사 작업해 주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여기 있는 미러 명령, 대칭 명령을 클릭해 주시고 피처 선택 시에 구멍 2번과 원형 패턴까지 전부 눌러주시면 되고요. 미러 평면을 선택하기 위한 화살표를 먼저 클릭. 미러 평면은 우리 어떤 평면 눌러주시면 되죠? 바로 정면도에 해당하는 XZ 평면.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미리 보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확인해주시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이렇게 반대쪽 작업은 대칭으로 한 번에 해결을 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자, 그럼 이제 저희는 뭘 하면 되냐면 우리 구멍을 하나 더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의 구멍과 목깎기 작업만 남았는데 우리 여기 위쪽에 보시면 이렇게 또 탭구멍이 작업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죠? 딱 이 부분. 자,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마찬가지로 구멍의 위치를 잡아주기 위해, 중심 위치를 잡아주기 위해 요 면에 스케치를 들어가야 하나 이 면은 곡면이라 스케치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평면을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곡면에 접하고 평면의 평행이라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평행 키움 작업할 때 많이 썼던 옵션이라 아마 이제 익숙하실 거예요. 그래서 곡면에 접하고 평면의 평행을 클릭해 주시고 자, 우리 평면 같은 경우는 평면도에 해당하는 이 XY 평면을 눌러주시고 곡면은 요 위쪽이 이렇게 활성화되도록 클릭해주시면 딱 요 윗부분을 딱 접하는 면이 만들어지죠. 그럼 요 면에 스케치 이렇게 들어와 주시면 되고 이 원점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냥 우리는 3D 모형 탭에 구멍 명령 실행하셔도 무방합니다. 원점 클릭 가능하기 때문에 그죠? 자, 그래서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아까 측정하셨던 것처럼 측정을 해주세요. 측정해주시면 이번에도 M4라고 측정이 되시죠? 4mm. 그래서 똑같이 구멍 유형, 템 구멍 없음. 그리고 M4로 해주시면 되고 이번에는 길이만 좀 여러분들이 조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 구멍이 어디까지 우리가 구멍이 뚫려 있어야 하냐면 딱 여기까지 구멍이 뚫려 있어야 하거든요. 여기 위쪽 부분. 그래서 일단 적당히 이렇게 하셔도 사실 무방합니다만 저는 이 동작의 종료 옵션을 지정면까지로 한번 바꾸려고 합니다. 이 끝. 그래서 이 끝 옵션으로 곡면을 딱 요렇게 곡면을 선택해 주시면 정확히 여기까지만 구멍이 뚫리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지금 탭이 전체적으로 낮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 깊이의 체크를 딱 해주시면 구멍이 뚫리는 그 위치까지 전부 다 탭이 낮을 겁니다. 나사산이 낮은다는 얘기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해결을 해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되실까요? 자, 더 이상 작업평면 필요 없기 때문에 작업평면 2번은 가시성을 끄도록 하고요. 자, 그럼 이제 남은 거는 뭐가 남았냐면 우리 전체적인 목깎기 정도가 남았네요. 그죠? 목깎기도 여러분들께서 측정을 해서 각각의 이제 목깎기 항목에 값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저는 첫 번째로 딱 여기, 이 부분 측정하시면 3mm 나오죠. 자, 그래서 3D 모형 탭에 목깎기 명령을 실행해 주시고요. 자, 우리 여기 있는 요 4개의 선분을 클릭해서 일단 3mm 목깎기를 먼저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4선분을 선택해 주시고 모서리 값은 3mm로 반지름 값은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먼저 해주셔야 나머지 작업을 할 때 루프 형태로 한 번에 또 모서리를 잡을 수 있다는 이득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먼저 한번 넣어줬고요. 자, 그 다음은 또 하나 우리 요쪽 한 김에 또 해결을 할 부분이 하나 있다면 여기 부분에 큰 목깎기가 또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요거 반지름 측정하시면 한 5mm 정도 나올 겁니다. 그래서 목깎기 명령을 들어가서 여기 있는 접하는 모서리 양쪽 두 군데를 이렇게 선택해 주시고 5mm로 값을 넣어주시면 이렇게 예쁘게 형상을 만드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다시 한번 못깎기 명령을 실행해서요. 자, 이번에는 저희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3mm의 못깎기를 쫙 줄 건데요.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여기도 못깎기가 들어가 있네? 그럼 이렇게 클릭. 네, 이거는 이제 보시면서 작업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요쪽도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죠? 요렇게. 네, 자, 그래서 요 부분은 여기를 요렇게 클릭해 주시면 요렇게 해결하실 수 있겠죠. 딱 우리 지금 봤던 요 부분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여기도 전반적으로 이렇게 클릭. 그 다음 또 이어주는 여기까지도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 그 다음 우리 아래쪽도 여기 라운드 처리했어야 했었죠. 그래서 우리 여기도 이렇게 4군데의 모서리를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잘못 클릭했을 때는 컨트롤 키나 시프트 키로 다시 한번 그 잘못 선택한 모서리를 눌러주시면 실행 취소하실 수 있기 때문에 다시 이 명령을 껐다가 클릭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저는 일단 31개의 모서리라고 나오고 있고요. 되셨다면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다시 한번 못깎기 명령을 실행해서 자, 이번에는 우리가 사실 여기 있는 요 아래쪽 홈이요. 요렇게만 못깎기가 되면 안 되고요. 여기도 못깎기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자, 우리가 모양이 요쪽만 못깎기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여기도 못깎기가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안쪽 선을 클릭해 주시면 되고 3mm로 확인을 눌러주셔야 요렇게 해결을 예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작업을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면치 못따기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못따기 명령으로 1mm로 주시면 되겠죠? 자, 보시면 우리 이쪽도 지금 보고 있는 이 부분도 3번 부품이 껴져야 하기 때문에 양쪽에 대해서 못따기를 주시면 조립 시 훨씬 수월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또 여기 양쪽도 커버가 껴져야 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 여기 있는 모서리를 선택해서 이렇게 커버가 껴질 수 있도록 조립이 원활할 수 있도록 총 4군데의 모서리에 이렇게 면치 못따기 1mm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1번 부품에 대한 모델링이 끝이 납니다. 네, 그럼 이제 이어서 2번 부품인 피니언 샤프트를 모델링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니언 샤프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렇게 또 기어 설계가 들어가야 하는 모델링인데요. 우리가 이제 앞선 강의에서 다뤄봤듯이 항상 기어 공식에 따라 저희가 모델링을 했었죠.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피치원 지름과 이끄던 지름, 입뿌리원 정도만 먼저 사이즈를 좀 공식에 따라 측정해놓고 한번 모델링을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늘 이제 저희가 구해봤기 때문에 아실 만한 이 피치원 지름은 항상 모듈 곱하기 이수였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 2번 부품은 2번 문제도에서 모듈이 1, 이수가 18이기 때문에 이렇게 곱해보시면 동일하게 18mm가 나올 거고요. 지름 치수. 자, 그럼 이끄던 지름은 이 PCD, 이 18mm에서 모듈을 2번 더한 값이죠. 그럼 이번에는 모듈이 1이기 때문에 2를 더해주신 값인 20이 바로 이끄던 지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입뿌리원 지름은 이끄던 지름에서 모듈 곱하기 2.25를 2번 곱해서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요게 이제 전체 이높이였죠. 그죠? 우리 요 부분이 전체 이높이거든요. 그래서 전체 이높이를 2번 빼야 이끄던 지름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요렇게 공식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이번에는 모듈이 1입니다. 자, 그러면 2.25를 2번 곱하면 그러니까 2.25 곱하기 2는 4.5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20mm에서 4.5를 빼면 15.5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입뿌리원 지름은 15.5mm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고 모델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정면도에 해당하는 평면의 스케치를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정면도에 해당하는 XZ평면의 새로운 스케치를 열어주시고요. 자, 일단 늘 그랬듯 네, 이렇게 원점에서부터 뻗는 수평선을 하나 그려주시고 이 선에는 전체 길이 치수를 측정해서 63mm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63mm는 측정해서 넣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도를 보시면서 이 63mm 어떻게 측정해 주시면 되죠? 사실 여기만 보셔도 아시죠? 여기서 여기까지 딱 측정해 주시면 되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측정하실 수 있으실 거고요. 그리고 이 선은 저는 이제 중심선으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씩 한번 단을 그려보려고 합니다. 자, 한 단씩 그리고 넘어가셔도 되고 좌 그려놓고 치수를 주셔도 되는데 저는 일단 한 단씩 하나씩 좀 해결을 하면서 선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스케치가 꼬이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렇게 먼저 첫 번째 단을 그렸습니다. 자, 이 단은 어떻게 보면 딱 보면 어때요? 베어링이 껴지는 단이죠? 그러면 우리 여기 있는 지름 치수는 측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 규격에서 보는 거다라고 늘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규격에서 깊은 볼 베어링에서 아까 6000 해주셨을 때 우리 내경이 10mm였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확인해 주시고 치수를 주시는 겁니다. 항상 구매품이 껴질 때는 규격 값을 더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고 그거에 맞춰서 설계를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딱 베어링의 폭만큼 단이 설정되어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사실 여기서 보셔도 또 해결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폭, B가 8mm로 나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치수 명령으로 8mm를 주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한 단 한 단씩 해결하면서 가면 스케치가 꼬이는 걸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그냥 저는 이렇게 3개의 단을 한번 그려볼까요? 이렇게. 네. 어떻게 보면 이 단이 이제 우리가 기어를 설계해야 될 단인데 이 단 양쪽의 단을 이렇게 저는 그려서 이 단은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이게 대칭 개념이기 때문에 이거에 맞춰서 그려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번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는 우리 같은 구속 조건으로 이렇게 선의 같은 구속 이렇게 먼저 좀 세팅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씩 한번 치수를 줄 건데 자, 저희가 좀 전에 공식으로도 확인을 했지만 일단 이 뿌리 원지름으로 먼저 설계를 한 다음에 이 윗부분에 이제 저희가 기어를 생성하는 쪽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늘 그랬듯이. 네, 앞선 강의에서도 그랬듯이. 자, 그래서 15.5mm로 일단 요 단은 여러분들이 그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문제도에서는 아예 기어가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측정하시면 이제 이끄던 지름으로 측정이 될 건데 저희는 이 뿌리원 지름으로 그려놓고 이 윗부분은 기어를 우리가 하나씩 공식에 따라 그리면서 설계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뿌리원 지름으로 저는 먼저 작업을 했고요. 그 다음은 나머지는 다 측정입니다. 이제 자, 측정을 해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단은 측정해보시면 22mm 정도 나오시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넣어봤고요. 그 다음 이 부분의 단도 여러분들이 요거 측정하시는 겁니다. 따로 뭐가 끼워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측정을 하시면 아마 14mm가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14mm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작업을 해봤고요. 자, 그 다음 단 2개 남았죠? 네, 단 2개 남아서 요것도 그냥 빠르게 그려볼까요? 자, 요렇게 하나, 요렇게 하나. 좀 널찍널찍하게 그려봤습니다. 자, 우리 이 단은 어때요? 베어링 껴지는 단이네요. 그쵸? 똑같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와 동일하게 사이즈를 넣어주시거나 아니면 구속 조건으로 해결을 해주셔도 무방합니다. 만약에 구속 조건으로 해결하신다면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수평 구속 조건으로 요 라인과 요 라인을 맞춰주는 작업을 하시면 지름 치수는 해결을 하셨고 길이 같은 경우는 그냥 여유 있게 단이 생성되어 있기 때문에 측정을 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측정. 그 다음 마지막 단은 어때요? 요것도 사이즈 측정해 주시면 되죠? 전체 길이 치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름 치수만 측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름 치수만 측정을 해서 8mm로 넣어주시고요. 끝부분에 이제 생크가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따로 작업할 거기 때문에 일단 요렇게 해주시면 첫 번째 스케치가 완료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는 마무리 버튼을 눌러주시고 우리 회전 명령을 이용해서 바로 생성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확인 버튼만 눌러주시면 일단 기본적인 형태를 저희가 만든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럼 이제 저희는 뭘 할 거냐면 이제 기어를 생성해야겠죠. 하나만 저희가 만들고 나머지는 원형 패턴으로 있수만큼 패턴 돌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요 면에 스케치 들어갈 겁니다. 요 단에 생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 면에 들어갈 거고요. 새 스케치. 자, 사실 저희가 이 기어를 그리는 방법은 제가 늘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아마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일단 이끄던 지름을 사용할 거기 이뿌리원 지름을 사용할 거기 때문에 형상 투영으로 이뿌리원 지름을 클릭해서 일단 먼저 요 라인을 활성화시켜 주시고요. 스케치 요소로 갖고 와 주시고요. F7을 눌러놓고 해주시면 이렇게 좀 간단하게 형상을 또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편의상 이렇게 놓고 작업을 해주셔도 무방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원을 2개 그릴 거예요. 원을 이렇게 2개 그릴 건데 용도 이제 아시죠? 하나는 PCD, 하나는 이끄던 지름입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한 값은 저희가 구해놨습니다. PCD인 피치원 지름은 18mm, 이끄던 지름은 20mm로 구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 치수 명령으로 우리 요 안쪽 원은
18mm, 그리고 바깥쪽 원인 이 끝원은 20mm로 주시면 이렇게 만드실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는 선을 4개를 그렸죠. 자, 이렇게 4분점에 만나는 선 하나와 그리고 옆쪽에 조금 널찍하게 그려주셔야 이런 식으로 수직선으로 좀 한 번에 그리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갖고 와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요 선은 우리가 수직 구속을 통해 원점과 끝선의 점을 이렇게 수직 정렬을 시킬 건데 막상 누르려고 보니 이렇게 수평으로 지금 그 주황색 점선이 수평 방향으로 지금 미리 보기가 생성이 된 게 보이시죠? 이거는 측면도라서 그렇습니다. 방향이 달라져서. 그래서 이럴 때는 그냥 바로 수평 구속으로 다시 한번 점과 점을 찍어주시면 이제는 어때요? 이 주황색 점점점점 점선의 미리 보기가 수직 방향으로 세팅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수직 정렬을 시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향에 따라서 이게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이론적으로는 수직이 맞지만 이렇게 측면도 상에서는 수평 구속으로 해야 수직이 이렇게 정렬이 된다는 거. 그래서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미리 보기를 통해 다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해결을 하실 수가 있으실 거고요. 그 다음 저는 요 선 4개와 요 가운데 선은 요 5개의 선은 이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구성선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선 4개를 지금 그린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공식에 따라 한번 값을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치수 명령으로 요 선과 요 두 번째 선, 네 번째와 두 번째 선 간의 이 간격 지수는 우리가 모듈 곱하기 0.785입니다. 근데 이제 모듈이 1이기 때문에 그냥 바로 0.785를 넣어주셔도 되겠죠. 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 넣어주시고요. 나머지는 아직 구속이 안 걸려있는 선은 언제든지 드래그를 통해 다시 모양을 맞추실 수 있으니 저처럼 이렇게 세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와 네 번째 선 간의 간격은 0.785. 자, 그 다음에 치수 명령으로 이번에는 두 번째와 세 번째 선. 자, 요 선 간의 간격 치수는 모듈 나누기 2입니다. 자, 그래서 모듈 나누기 2. 이번에는 모듈이 1이기 때문에 나누기 2 하면 0.5가 될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이렇게 세팅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은 첫 번째 선과 두 번째 선. 요 두 선의 간격은 모듈 나누기 4죠. 그러면 0.25일 텐데 그냥 1 나누기 4 이렇게 넣어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엔터 눌러주시면 0.25로 세팅되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점 명령으로 자, 우리 요 라인의 교차점을 하나 이렇게 생성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호 명령 중에 3.5 명령으로 우리 시작점 그리고 끝점 항상 이렇게 녹색으로 스냅이 될 때 찍어주셔야 완전 구속, 정확한 위치에 구속을 잡아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점, 끝점, 중간점. 이 중간점이 방금처럼 점을 찍지 않고 그냥 눌러주게 되면 구속이 걸리지 않아요. 그냥 일시적으로 위치만 맞춰진 거기 때문에 교차점 인식을 위해서는 이 인벤터 같은 경우는 점을 찍어주셔야 교차점으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고 반대쪽 라인은 우리 미러 하시면 되죠. 우리 스케치 미러 명령. 스케치 메뉴의 미러 명령으로 미러 하고 싶은 선을 선택해 주시고 그 다음 미러 선을 선택하기 위한 빨간 화살표를 눌러주시고 이 미러 선은 기준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준선은 여기 있는 네 번째 선 방금 우리가 좀 전에 수직 구속 걸었던 요 선을 클릭해 주시고 적용을 눌러주셔야 됩니다. 우리 스케치 미러는 따로 미리 보기가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적용 눌러주시고 닫기 눌러주시면 이렇게 설계를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게 되셨다면 스케치 마무리 버튼 눌러주시고 돌출 해주시면 됩니다. 자, 돌출. 그리고 영역은 우리 여기 있는 딱 요 영역만 눌러주시면 되겠죠. 자, 저희는 지정면까지 돌출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끝 옵션으로 바꿔주시고요. 면은 반대쪽에 해당하는 요 면으로 눌러주시면 정확히 딱 요만큼만 돌출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요렇게 작업을 해주시고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이제 이 기어부에 못따기 들어가면 되겠죠? 자, 우리 못따기 명령 실행해 주시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1mm 못따기를 하기 때문에 1mm로 저는 거리값을 넣어서 못따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1mm요.
자, 그럼 이제 원형 패턴으로 이수만큼 패턴을 돌리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우리 원형 패턴 명령을 이렇게 3D 모형 탭에서 선택해 주시고 피처를 선택하실 때는 돌출과 못따기까지 눌러주셔야 못따기 되어 있는 기어가 전부 다 패턴이 들어갈 겁니다. 자, 그 다음 방향 선택을 위한 이 부분을 먼저 클릭해 주시고 원통면을 눌러주시면 자동으로 원통면의 회전축이 인식이 되죠. 자, 개수는 문제도에 나와 있죠, 이수. 자, 18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딱 18개의 기어가 생성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그럼 이제 저희는 뭘 해볼 거냐면 우리 이렇게 오른쪽 끝부분에 생크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한번 작업하려고 하는데 이 생크 같은 경우도 규격에 다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규격에 자, 21번 항목을 보시면 생크라고 해서 이렇게 이 값과 길이까지, 이 깊이까지도 전부 다 표에 안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생크 같은 경우도 직접 측정해서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규격값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해주시면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일단 생크를 하기 전에 먼저 문제도만 보셔도, 도면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여기 끝부분이 못따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일반 못따기 1mm로 지금까지 많이 작업을 했는데 1을 주면 좀 커요, 여기가. 그래서 저희는 이 생크 같은 경우는 우리 요 선을 선택해서 1mm 좀 많이 크죠. 그래서 0.5mm로 일단 요렇게 해놓고 한번 생크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이 단에 지름 치수가 얼마였는지 기억하시나요? 우리 측정해서 아까 우리가 값을 넣어봤지만 8mm로 측정이 됐었죠? 네, 자 그러면 우리가 8mm, 지금 D가 8일 때를 보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D가 8이라는 건 7.5 초과와 8.5 이하 요 사이에 들어가겠죠, 8mm가. 그러면 기준 치수 K가 6.3이라고 안내가 되어 있어요. 아하,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되냐? 요 면에 스케치를 들어가셔서 자 사각형을 그릴 건데 사각형을 어떻게 그릴 거냐면 세 점 중심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세 점 중심으로 자 중심점을 먼저 찍고 대략적인 점과 점을 찍으면 이렇게 선을 약간 삐딱하게 그려주실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는 뭐 예를 들어서 수직이나 수평 구속 조건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 라인을 선택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다이아몬드 형태가 되도록 구속을 잡아주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K 값이 양쪽에 이렇게 똑같이 들어가면 되기 때문에 같은 구속 조건을 이용해서 두 선의 길이를 같게 만들어주시면 이제 여기 있는 K 값에 뭘 넣으면 된다? 뭘 넣으면 되죠? 우리 여기 있는 값에? 바로 6.3을 넣으면 된다는 겁니다. 자, 이거 넣으실 때 요렇게 선을 잡고 움직여 보시면 자꾸 수직 치수나 수평 치수로만 되실 거예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정렬로 바꿔서 넣어 주시거나 아니면 요게 귀찮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요 선과 요 선을 선택해서 치수를 넣어 주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6.3으로 한쪽만 넣어 주시면 되죠. 왜냐? 반대쪽은 우리가 같은 구속 조건을 줬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우리 여기 바깥쪽 라인인 요 원은 형상 투영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여기 있는 딱 이 영역만 잡고 홈을 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해주시고 마무리를 해주시면 끝입니다. 스케치 굉장히 간단하죠? 그 다음에 우리 돌출 명령에 들어가서 자 여격을 잡으실 때 이제 요렇게 잡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렇게 네 군데. 네, 요렇게 네 군데. 그래서 이 부분을 판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네 군데를 잡아주시고 출력을 절단으로 바꿔주시면 방향이 반대 방향으로 되겠죠. 자, 그럼 여기 있는 이 깊이 LK라고 되어 있는 이 값은 정해져 있습니다. 9mm로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9mm로 값을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생크 같은 경우 어때요? 저희가 문제도에서 측정한 거 하나도 없죠. 이렇게 도면에서 그러니까 규격에서 여러분들이 이 도면과 표에 있는 값을 이용해서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못따기 작업이 남았습니다. 자, 저희 면체 못따기 정도만 주면 끝날 것 같습니다. 자, 면체 못따기 우리가 늘 그랬듯이 1mm로 작업을 해주시면 되는데 일단 보시면 우리 요쪽에 면체 못따기 하나 들어가야 하고요. 그 다음 우리 요쪽도 하나 들어가야겠죠. 왜냐면 우리 여기 있는 4번 부품이 껴져야 하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두 군데의 면치 못따기를 주셔야 하는데 우리가 못따기 명령으로 이쪽에 1mm를 주시는 거는 크게 어렵지 않으실 거거든요. 베어링이 껴지는 요쪽. 근데 우리가 요쪽에 이제
베어링과 커버가 껴지는 요쪽에 저희가 면치 못하기를 주면 1mm를 주면 너무 좀 커요. 단이 너무 여기가 딱 맞게 단의 어떤 이 꺾임이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요렇게 너무 1mm가 클 때는 그냥 0.5mm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쪽만 일단 1mm 주시고 요쪽은 원래 저희가 늘상 하던 대로 했었더라면 1mm가 맞지만 너무 크므로 요 부분은 그냥 0.5mm로 줘서 어떻게 보면 단의 이 꺾임이 좀 여유가 있을 수 있도록 요런 식으로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2번 부품 피니언 샤프트의 모델링이 완료됩니다. 네, 그럼 이제 이어서 3번 부품인 레크를 모델링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 형태는 여러분들 여기 있는 도면, 문제들을 보시면 아실 테니까요. 저희 일단은 마찬가지로 반단면을 그려서 이제 회전 형상으로 일단 기본 형태를 만들어 놓고 차근차근 한번 추가 피처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저는 정면도에 해당하는 XZ평면의 스케치를 들어갈 거고요. 일단 마찬가지대로 저희 선 명령으로 원점에서부터 뻗는 수평선을 하나 그려주시고요. 자, 그 다음 요 선은 중심선으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전체 길이에 해당하는 치수를 넣을 건데 여러분들 요 부분 측정하시는 거 어렵지 않으실 거니까 측정을 해보시면 120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120mm로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단은 딱 3개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렵지 않으실 거거든요. 자, 선 명령으로 저는 이번에는 한번 다 그려놓고 한번 치수를 한 번에 줘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요렇게 한번 그려봤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첫 번째 단은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다 측정입니다. 전부 다 측정을 해서 넣어주시는 거라서 저는 측정은 했다고 가정하고 한번 불러드릴게요. 자, 우리 첫 번째 단의 지름 치수는 8mm죠. 그래서 8mm로 넣어주시면 되고 두 번째 단의 지름 치수는 측정하시면 얼마 나오죠? 네, 12mm 나올 겁니다. 그래서 12mm로 넣어주시면 되고요. 자, 세 번째 단 같은 경우는 측정하시면 16mm가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16mm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치수 명령을 이용해서 자, 우리 두 번째 단의 치수, 길이 치수 16mm로 측정되실 거고요. 그 다음 세 번째 단의 길이 치수는 92mm로 측정이 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요렇게 넣어주시면 스케치가 완전 구속이 되실 테니까요. 요렇게 한번 작업을 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되셨다면 자, 마무리 버튼 눌러주시거나 아니면 그냥 바로 3D 모형 탭의 회전 명령으로 이렇게 형상을 만들어 주실 수 있을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작업을 할 거냐면 저희가 이 아래쪽 부분에 우리가 레크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 레크 요 부분을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일단 제가 요 부분을 좀 확대해서 보여드리자면 요렇게 홈이 나져 있는 게 보이시죠? 요 부분. 요렇게 홈이 나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한번 지금 그려볼 건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대략적으로 측정하시는 겁니다. 이게 정확하게 측정은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여기 부분이 곡선이기 때문에 정확한 측정은 어렵습니다만 대략적으로 측정을 해서 여러분들이 그에 해당하는 값으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레크가 들어가야 할 레크 작업을 위한 요 홈 작업을 한번 요 라인에 맞춰서 이렇게 스케치를 그려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면도에 해당하는 XZ평면의 스케치를 들어와 주시고 저는 F7번을 눌러 이렇게 그래픽 슬라이스 모드로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선 명령으로 저는 이렇게 일단 대략적인 직선을 하나 그릴 거고요. 수평선. 그 다음엔 이 부분은 호 명령 중에 저는 접선호를 이용해서 요 선의 끝에 맞춰서 요런 식으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측정이 좀 정확히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대략적으로 측정을 해서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사실 요 부분은 측정이 가능하시죠? 제가 조금 선의 굵기를 얇게 해서 보여드리자면 우리 요 부분이요. 요 부분은 측정을 하실 수가 있으시죠? 1mm로 측정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 라인은 저는 똑같이 1mm를 주도록 할 거고요.
자, 그 다음 여기 이 직선 구간의 길이도 여러분들이 대략적으로 측정을 하면 저는 한 60mm 정도로 넣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60으로 넣고 여기 있는 어떻게 보면 호의 반지름 치수라고 할까요? 이 부분도 대략적으로, 정말 여러분들이 대략적으로 측정을 해서 저는 한 10mm 정도로 이렇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게 아닌 예를 들어 이 끝에서 이 끝의 거리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값을 넣어주셔도 상관은 없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서 한번 완전 구속을 잡아봤고요. 그러면 이제 돌출 명령을 실행해서 한번 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절단 옵션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는 우리 대칭 옵션으로 바꿔주셔야 양쪽이 다 이렇게 홈이 낮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되는데 사실 직전에 저희가 10mm로 작업을 했었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10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근데 사실 10 그대로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은 우리가 전체 간통으로 변경을 해주셔도 무방하겠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주시고 확인 버튼을 눌러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전부 다 이렇게 홈이 낮으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은 저희가 이제 요 부분, 요 기어를 저희가 한번 설계를 해보려고 하는데 요 부분도 저희가 일단 하나만 생성을 해놓고 그러니까 하나만 저희가 홈을 내고 나머지는 패턴을 이용해서 이번에는 어떻게 보면 직사각형 패턴이 되겠는데요. 패턴을 이용해서 한번 나머지 부분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작업을 할 거냐면 일단 첫 번째로 요 작업을 먼저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 제가 이 부분을 조금 이렇게 확대를 해놓고 몇 가지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레크를 그리실 때는 또 이제 몇 가지 아셔야 될 게 있기는 한데 바로 이 기어의 요 중심선과 요 중심선 간의 이 부분을 저희가 피치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피치는요, 어떻게 계산을 할 수 있냐면 모듈 곱하기 원주율인 3.14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파이죠. 3.14로 계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모듈이 1이기 때문에 이 피치가 3.14가 나온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저희는 모듈이 1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를 피치라고 부르는데 모듈 곱하기 원주율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죠.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는 어떻게 측정을 하면 되냐면 피치를 나누기 2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이게 바로 3.14에 나누기 2 하면 1.57 정도가 나오죠. 그래서 요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반피치입니다. 이해되실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는 피치고 지금 제가 표현한 여기서 여기는 이제 여러분들이 1.57 그러니까 피치 나누기 2 값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여기서 여기 폭 있죠? 여기. 이 부분은 모듈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모듈. 그 다음에 우리 기어의 요 높이는 아시죠? 모듈 곱하기 2.25. 자, 이 부분은 다 동일합니다. 그죠? 모듈 곱하기 2.25. 그래서 우리는 요거에 맞춰서 한번 스케치를 하나만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하나만.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면도에 해당하는 XZ평면의 스케치를 들어와 주시고요. 자, 그러면 F7번을 눌러놓고 저는 작업을 할 건데 그럼 이 시작 위치는 여기서 여기를 측정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여기를 측정하시면 되는데 단 측정을 하면 정확한 정수값으로 떨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는 조금 더 가까운 정수 쪽으로 그냥 값을 넣어주면 된다라고 생각해 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요거 한번 측정해 보시면 8점 몇 뭐 이런 식으로 나오시죠. 그죠? 그래서 저희는 8로 한번 설계를 해본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치수. 자, 어떻게 그릴 거냐면, 자, 요렇게 한번 그려볼까요? 자, 선 명령으로 일단 대략적으로 요 라인을 요 끝점에 맞춰서 요렇게 사선 2개와 수평선 하나를 요렇게 그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 사이를 잇는 우리는 구성선 2개를 하나 그려볼 건데 일단 그 전에 같은 구속 조건으로 이 두 라인에 같은 구속 조건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 명령으로 이렇게 가운데 점과 이 중심점이죠. 중간점과 이 수직선 하나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 여기는 중간점에 그리는 게 아닙니다. 조금 더 중간점이 아닌 점으로서 이렇게 수평선도 하나 그려주시면 이 두 선은 저희가 구성선으로 변경해놓고 한번 이제 사이즈를 주도록 할게요. 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요 라인에서 우리 요 선까지는 조금 더 가까운 정수 쪽인 8mm로 준다고 얘기했었고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아까 구했지만 요 부분, 요 길이는 어떤 거였죠?
피치 나누기 2 값이었죠. 그죠? 그래서 1.57 혹은 여러분들께서 3.14에 나누기 2로 이렇게 입력해 주셔도 무방합니다. 네. 자, 근데 이렇게 하니까 저는 좀 형상을 크게 그렸는지 이렇게 스케치가 꼬여요. 그래도 괜찮은 게 일단 ESC 명령을 눌러서 이 치수 명령을 꺼주시고 아직 구속이 안 잡혀 있는 이런 점을 이용해서 드래그를 통해 다시 한번 모양을 맞추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꼬임이 발생했을 때 지우고 다시 그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또 하나 넣을 수 있는 치수. 우리 여기서 여기까지의 길이, 요거 제가 모듈 값이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저희 지금 레크의 모듈 1입니다. 요거 제가 굳이 언급하지 않았지만 여러분들 요거 다 보실 수 있으시죠? 우리 여기. 자, 요쪽. 제가 너무 도면을 확대해놔서 지금. 네. 모듈 1, 이수 15라고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모듈 값으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모듈 값. 자, 그래서 1mm로 넣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우리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 혹은 요선을 잡고 수직치수 개념으로 넣어주셔도 됩니다. 우리 요 길이는 모듈 곱하기 2.25인데 모듈이 1이니 그냥 2.25 넣어주시면 되겠죠. 잘못 넣었네요, 저. 2.25. 요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 이제 각도를 넣어주시면 되겠죠. 우리 각도는 아시겠지만 우리 항상 늘 요목표를 작성할 때도 항상 압력각은 20도이기 때문에, 그죠? 압력각은 20도이기 때문에 우리 치수 명령으로 요선과 요선 클릭해서 20도 넣어주시면 스케치 완성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설계해 주시면 되고요. 되셨다면 마무리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크게 어렵진 않으실 거예요. 자, 그럼 마찬가지로 절단, 돌출 해주시면 됩니다. 자, 돌출 명령으로 절단 옵션 그리고 전체 관통으로 할까요, 저희? 대신 양방향 대칭이 되도록. 그러니까 양쪽이 전부 다 뚫려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세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향은 양쪽 대칭 그리고 거리는 전체 관통 절단으로 세팅을 해주시면 저처럼 미리 보기 보실 수 있으실 거고요.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자, 그럼 이제 저희는 직사각형 패턴을 통해서 이수 15만큼 한번 설계를 해보려고 하는데, 자, 이수 지금 15죠? 자, 보시면은 일단 직사각형 패턴은 패턴 패널의 가장 첫 번째에 있기 때문에 누르실 수 있으실 거고, 자, 피처는 방금 했었던 돌출 2번을 눌러주시면 되죠. 자, 방향 선택을 위한 여기 있는 선택 버튼을 먼저 클릭해주시고, 방향은 뭐 근처에 있는 직선이어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축으로 사용할 수 있을 만한 직선형 모서리나 아니면 축을 눌러주셔도 되고요. 네. 자, 근데 지금 현재 저는 방향이 반대로 세팅이 되어 있네요. 그럴 때는 여기 있는 방향 반점 꺼짐이라는 요 아이콘을 한번 눌러서 반대로 방향이 들어갈 수 있도록, 반전이 들어갈 수 있도록 세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주의사항은 개수를 입력하실 때요. 개수를 우리가 이수는 15입니다만 여기서 이제 15를 넣으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 여기서 15를 넣으면 자, 어떻게 되냐면 이거는 제가 다 해놓고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 거리값 같은 경우는 피치값 넣어주시면 됩니다. 피치. 자, 우리 피치가 아까 3.14였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미리 보기를 보실 수 있으실 텐데 우리 이수인 15를 넣게 되면 안 되는 게 이거는 저만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 상태로 확인을 눌러주시면 막상 생성되는 건 요 부분을 보셔야 돼요. 이 부분이 바로 이제 기어잖아요. 그죠? 근데 보시면 세보시면 하나, 둘, 셋, 넷, 좀 줄여놓고 세볼까요?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이 된다는 겁니다. 자, 왜 그런 거냐면 저희가 이 부분을 스케치해서 그렇습니다. 홈을 오히려 우리가 스케치를 했기 때문에 막상 생성이 되는 기어 쪽을 본다면 우리가 개수를 입력할 때는 이 원래 이수보다 하나를 더 입력해 주시는, 그러니까 16으로 입력을 해주시고 확인을 눌러주셔야 여기서 나오는 이 기어의 개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꼭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모델링을 하실 때는 이수보다 1 더한 값으로 여러분들이 개수를 입력해 주셔야 이렇게 형상을 완전 이렇게
모델링 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어서 나머지 작업은 사실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자, 여기 키움 작업 하셔야 되죠. 자, 그러면 우리 곡면에 접하고 평면에 평행. 자, 우리 평면 같은 경우는 정면도에 해당하는 XZ.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쪽 곡면을 앞쪽으로 최대한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접하는 면을 생성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 요 면에 스케치를 들어가서 작업을 해주시면 되죠.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스케치 하실 때는 우리가 슬롯으로 그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직사각형 패널을 확장해서 저는 중심대 중심으로 작업을 할 거고요. 두 번째 단인 요쪽에 이렇게 그려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 근처에 있는 원점과 수평 구속 조건으로 일단 가운데 라인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네. 자, 그 다음에 치수를 넣을 건데 우리 요 단에 축지름이 얼마였었죠? 기억하시나요? 요 단의 축지름이 12mm였던 거 기억하시죠? 12mm. 그러면 우리 키움 작업하실 때도 우리 늘 보던 것처럼 규격을 보셔야 되는데 우리 지금 축지름이 얼마냐면 12mm. 자, 그러면 이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시면 되겠죠? 이하. 12 이하이기 때문에 이 세 번째 항목 보시는 겁니다. 자, 그럼 현재 지금 저희는 홈을 이렇게 내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T1, T2 중에서는 T1, 그리고 B1, B2 중에서는 B1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B1과 T1으로 우리가 한번 보려고 하는데 우리 이 세 번째 항목의 B1과 T1 여러분들 여기서 다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일단은 B1, B2는 3mm라고 나와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요거 하실 때는 반지름 치수 2mm로 주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선택하셔서 3mm를 주셔도 되겠죠. 자, 그 다음 나머지는 다 측정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신 것처럼 여기 나머지는 전부 다 측정해서 여기서 여기까지는 측정했을 때 5mm가 나온다 라고 해주시면 이렇게 값을 넣어주시고요. 직선 구간의 길이도 저는 측정안이 6mm가 나와서 이렇게 세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마무리 버튼을 눌러주시고 우리 돌출할 때 우리 요 깊이 보셨죠? 2.5mm로 보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절단으로 2.5mm로 할 건데요. 방향이 또 계속 안 맞죠? 그럴 때는 방향을 직접 첫 번째 방향으로 눌러주시면 이렇게 미리 보기를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되셨다면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고 더 이상 필요 없는 작업평면 1번은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눌러서 가시성을 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 한 작업처럼 한 번 더 작업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요 윗부분이요. 요 윗부분도 보시면 요렇게 중심선이 있는 걸로 보아 슬롯으로 여러분들이 요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요 부분을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 다시 한번 곡면에 접하고 평면에 평행 눌러주신 다음에 이번에는 우리 평면도에 해당하는 XY 평면을 기준으로 자, 우리 요 위쪽 곡면을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면을 생성하실 수가 있고 이때 이 면에 스케치를 이렇게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직접 다 측정하시는 겁니다. 이 부분은 측정을 해서 넣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일단 슬롯으로 이렇게 그릴 거죠. 자, 요거 주의사항은 이렇게 스냅이 걸리지 않도록 해주세요. 스냅이 걸리지 않도록 이렇게 좀 피해서 찍어주셔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네, 자,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 요거 측정해보시면 얼마가 나오죠? 일단 여기서 여기까지는 어때요? 반지름이죠? 여러분들 요 부분 측정하시면 2mm 나올 거고요. 이렇게 저는 바깥쪽으로 뺄게요. 이게 그 기어 때문에 이렇게, 레크 기어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라서 이렇게 바깥쪽으로 빼서 2mm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중심선과 중심선까지의 거리 32mm 나오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32mm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요 끝 라인에서부터 이 호의 중심까지의 길이도 여러분들 측정 쉽게 하실 수 있으시죠? 요거 17mm로 세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우리 수평 구속 조건을 이용해서 뭐 근처에 형상투영된 선의 중간점과 여기 있는 요 중간 슬롯의 중심점을 이렇게 가운데 정렬, 그러니까 가운데로 맞춰주는 작업을 그 수평 정렬을 해주시면 이렇게 스케치는 완성하실 수가 있고요. 그럼 마무리 버튼을 클릭하시고 자, 얼마만큼 파지는 건지도 당연히 다 보이시죠? 네, 저 여기 측정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돌출로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3mm로 여기 깊이가 측정이 될 거기 때문에 우리 출력 옵션을 절단 그리고 3mm로 변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되셨다면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자, 더 이상 불필요한 평면은 가시성을 또 꺼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 또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제 남은 거 별로 남지 않았습니다. 일단 뭘 작업할 거냐면요. 우리 이제 이 부분을 한번 작업하려고 합니다. 자, 제가 또 조금 더 확대해서 보자면 우리 요 부분이요. 요 부분은요. 전부 다 측정을 해서 넣어주시는 겁니다. 따로 뭐 규격을 확인하시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은 전부 다 측정을 해서 넣어주시는 거기 때문에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저는 일단 못따기 명령을 이용해서 일단 이 부분 1mm 못따기를 먼저 준 상태로 한번 홈을 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못따기를 준 상태로 자, 이 면에 스케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은 굉장히 쉬워요. 어떻게 할 거냐면 가장 요 바깥쪽에 있는 원형 모서리에 맞춰서 선을 2개 그리면 끝이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선 명령으로 가장 끝쪽 이 원형 모서리에 맞춰서 이렇게 선 하나, 수평선으로, 그 다음 요쪽도 선 하나, 수평선으로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죠. 근데 저는 지금 요 선은 양쪽이 끝점이 잘 맞았는데 요 선은 클릭해보면 양쪽 끝이 하나도 안 맞았어요. 클릭했을 때 노란 점이 나와야 정확히 스냅이 걸린 거거든요. 근데 클릭해보면 안 나오죠. 그래서 이럴 때는 일치 구속 조건을 이용해서 이 끝점과 원형 모서리를 다시 한번 붙여주는 작업을 해주셔도 무방합니다. 일부러 요런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고자 저는 이렇게 한번 의미로 클릭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같은 구속 조건을 이용해서 두 선의 길이를 같게 해주시면 같은 원주상에 있기 때문에 요 대칭, 이 원점을 중심으로 양쪽이 거리가 대칭인 것까지 다 해결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 요 부분 측정해보시면 3mm 나오죠. 그래서 동일하게 3mm로 넣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마무리를 눌러주시고 돌출 명령으로 이 영역 딱 잡아서 반대쪽, 그러니까 절단 옵션으로 요 부분도 깊이도 측정입니다, 이거. 네, 깊이도 측정. 그래서 2mm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확인. 자, 이 부분 또 어렵지 않으시죠? 자, 그 다음 저희 그럼 나머지 뭐가 남았죠? 자, 가장 왼쪽 단에 스레드 작업해 주셔야겠죠? 그죠? 자, 그러면 스레드 명령을 클릭해 주시고 자, 면을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면 일단 크기는 알아서 다 들어갈 겁니다. 그죠? 자, 근데 이제 유형만 저희는 뭘로 바꿀 거냐면 ISO 메트릭 프로파일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크기는 또 8mm, 그리고 피치도 기본 피치 알아서 다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이번에는 이 단의 전체에 다 스레드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딱 여기서 여기까지만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측정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측정하시면 얼마 나오죠? 10mm가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냐면 이 깊이에 전체 깊이인 요 켜짐을 꺼주시고요. 이 깊이 값에 10을 넣어주시면 이렇게 왼쪽에서부터 10mm만큼 이런 식으로 스레드가 들어갈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스레드 작업까지 끝나고요. 그럼 이제 남은 거는 면치 작업이 남았습니다. 어쨌든 우리 육안으로 보이는 것처럼 요쪽에 지금 못따기가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어쨌든 저희 도면에는 없지만 지금 문제도에는 없지만 다른 부품과의 어떤 조립이 들어간다는 뜻으로 생각을 해주셔도 되기 때문에 우리 지금 문제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에 한번 못따기 1mm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요. 그래서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3번 부품인 레크 모델링이 완료됩니다. 네, 그럼 이제 이어서 4번 부품인 커버를 모델링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커버 같은 경우도 저희가 늘 동력류를 할 때마다 해봤듯이 일단은 정면도에 해당하는 평면에 반단면 스케치를 통해 회전으로 일단 기본 형태를 만들 수 있었죠. 그리고 이 부분은 이 외곽 형태는 여러분들이 다 측정해서 넣어주시면 되기 때문에 측정을 해서 한번 첫 번째 스케치인 이 XZ 평면의 새로운 스케치를 잡아 한번 스케치 환경으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먼저 일단 선 명령을 통해 원점에서부터 뻗는 수평선을 하나 대략적으로 그려주시고요. 그 다음 요 선은 중심선으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기 있는 요 커버의 폭 여러분들이 측정해 보시면 10mm가 나오시죠? 그죠? 그래서 이제 거리값 10mm로 이렇게 중심선 전체 길이를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그죠? 자, 그 다음에는 간단합니다. 형상은 일단 이렇게 간단하니 이 부분 일단은 이렇게 내부에
쪽도 이렇게 비워져 있는 형태, 그러니까 2번 형상이 껴지기 위한 요 내부에도 이렇게 장공축이 있지만 일단은 여러분들이 외곽 형태, 이 바깥쪽 외곽 형태를 먼저 만들고 나머지 작업을 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스케치를 조금 더 간단하게 그릴 수 있다는 메리트가 있죠. 그래서 일단 외곽 형태만 먼저 그릴 거니 저희는 뭐 이런 식으로 스케치를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수평선과 수직선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렇게 니은자 형태로 그려주시고 그 다음 치수는 여러분들이 다 측정을 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우리 여기 있는 요 지름 치수는 아시죠? 우리 베어링 사이즈. 예, 규격에서 보셨듯이 26mm가 나오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같은 사이즈니까요. 그죠? 그쪽에 또 껴지는 이 단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맞춰서 넣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 요 바깥쪽도 여러분들이 측정해서 넣어주시면 43mm가 나올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 여기 있는 요 폭 치수도 여러분들이 측정하시면 3mm가 나오시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일단 첫 번째 스케치가 완료가 되고요. 그럼 마무리 버튼을 눌러주시고 회전 명령을 통해서 이렇게 기본 형태를 먼저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원 형태로 원 단면 모양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려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는 우리 이제 내부 작업 안 했죠? 이 내부.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를 기준으로 이렇게 내부를 마찬가지로 반단면을 통해 그리고 회전으로 한번 내부를 속을 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면도에 해당하는 XZ평면의 스케치를 들어와 주시고 저는 F7번 그래픽 슬라이스를 켜놓고 한번 작업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저는 다시 한번 그냥 선 명령으로 이렇게 중심선 역할을 하는 선을 하나 그려 중심선으로 선 유형을 변경해 줄 거고요. 그 다음 나머지는 그냥 선으로 쭉쭉 그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네. 이 부분은 형상투영선이 있기 때문에 굳이 그리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은 정말 다 측정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정말 다 측정으로 다시 한번 측정을 해서 지름 치수와 폭 치수를 넣어주시면 되거든요. 이 부분 20mm 나오실까요? 네, 20mm 넣어주시면 되고 아마 이 부분은 측정을 하시면 11mm 나올 겁니다. 그 다음 우리 여기 있는 이 폭은 측정해보시면 2mm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스케치 완료하실 수 있고요. 되셨다면 마무리 버튼 다시 한번 회전 명령을 이용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번에는 출력 옵션을 절단으로 바꿔주시고 확인을 눌러주셔야 이렇게 형상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멍이죠. 자, 구멍입니다. 자, 구멍 같은 경우는 어떤 작업할 거냐면 당연히 카운터보어로 작업을 할 거고 이쪽에 카운터보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위치를 잡을 때 요 면이 아닌 요 반대쪽 요 면에 스케치를 잡고 중심 위치를 그려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여기서 여기 측정하시면 얼마 나오죠? 우리 여기 폭. 측정하시면 얼마 나오시냐면 우리 이 부분 아까도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 33mm로 측정이 되실 거죠. 우리 하우징에서도 측정을 해보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찬가지 방법으로 선 명령으로 원점에서부터 뻗는 수직선을 그릴 때 이때 길이를 17mm, 그러니까 반지름 값으로 넣어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마무리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멍 명령, 그리고 위치는 이 선의 끝점으로 잡아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번에는 아시겠지만 우리가 카운터보, 그러니까 M4짜리 볼트가 들어갈 수 있도록 자리를 잡아주는 거기 때문에 유형을 틈새 구멍, 그리고 카운터보어로 해주시면 되죠. 아까와 동일합니다. 자, 그래서 틈새 구멍과 카운터보어, 그리고 표준, 우리 늘 ISO로 하기로 했었고요. 조임새 유형을 4762로 바꿔주시면 되죠. 자, 그 다음 크기는 M4였습니다. 그래서 M4로 해놓으시고 전체 관통으로 바꿔주시면 사이즈 8mm, 4.6mm, 4.5mm가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 사실 이 문제도를 이 부분을 측정해 보시면 아마 4.3mm 정도로 측정이 되실 거예요. 근데 그러면 문제도는 4.3mm니까 이거 4.4로 바꿔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절대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하우징을 할 때도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그냥 M4짜리 볼트가 껴지기만 하면, 껴질 수 있도록 여유만 있으면 다 오케이, 성립되는 거기 때문에 굳이 이 부분을 문제도랑 똑같이 한다고 변경하실 필요까지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표준 사이즈인 이 사이즈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해주시고 확인 버튼을 눌러 마무리 해주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뭐 수정하셔야 되는 번거로움이 없기 때문에, 그죠? 자, 그래서 요게 되셨다면 총 4개가 되기 위해서 원형 패턴 하시면 되죠? 자, 우리 구멍 잡아주시고 방향 선택을 위해 요 부분을 먼저 클릭, 그 다음 원통면 눌러주시고 개수는 4개로 변경해 주시면 되죠? 그 다음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다음과 같이 원형 패턴까지 들어갑니다. 자, 그럼 이제 남은 거는 면치 못따기가 남았습니다. 일단 보시면 우리 여기 외곽에 이렇게 못따기 들어가 있는 거 육안으로 보이시죠? 문제도에. 그래서 이 부분 우리 작업할 거고요. 그 다음 우리 여기 이 본체에 껴질 때 조립되는 모서리인 요쪽에 요 모서리에도 면치 못따기가 들어가야 훨씬 더 조립이 원활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못따기 명령을 클릭해 주시고 자, 모서리는 자, 어떤 쪽이죠? 자, 요쪽이죠. 자, 요쪽과 여기 있는 요쪽까지. 그래서 총 이렇게 양쪽에 2개의 모서리를 잡고 1mm로 못따기 치수를 주시면 확인 버튼을 누르셨을 때 이렇게 형상을 마무리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커버 모델링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